야스퍼리 자세한 양호입니다. 오늘이 3월 2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자, 지난주 말에 걸쳐서 또 어제 미국 증시가 꽤나 탄력적으로 반등한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원하지는 못했죠. 개장 초 또 장중 흐름이 한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2.77%나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포인트를 땄을 때 8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급등세였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그 급등세가 장중에 계속 확대되거나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상승폭이 깎이면서 간신히 1% 내외, 즉 30포인트 정도 그 수준으로 상승한 채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조금 맥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 넘어서 또 주변 증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통치 못하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조정의 그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는 것도 펀더멘탈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금리 상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다시 강한 랠리를 할 수 있는 토대 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 증시도 특히 우리나라 증시 지난주까지 워낙 많이 흔들렸고요.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금리 수준이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미국 경기가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게 이제 문제일지언정 펀더멘탈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랠리를 충분히 정당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책 기준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도 또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구조가 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 달 3월 달이죠. 3월 달에는 미국도 한국도 여러 가지 이벤트 내지 이슈가 있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미국만 해도 FOMC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죠. 또 중순경의 부양책 대통령 설명이 있습니다. 그를 즈음해서 또 우리 증시는 당장 현재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코드로플 뮤칭데이가 있습니다. 자, 코드로플 뮤칭데이 다음 날부터는 3월 물이 아닌 6월 물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이 5월 3일이니까 6월 물부터는 공매도가 현재 감안된 그러한 가격, 즉 선물지수가 측정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시장이 정상화될 소지가 지수 왜곡 현상이 현재 좀 해소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그것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측면.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분위기가 그러한 조정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잘 견디고 또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아직은 미흡하고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좀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자, 그를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일단 펀더멘탈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그 하나하나를 중요한 거 몇 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죠. 7%나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화학은 현재 특히 안 갖고 있거나 또는 현재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수해 볼 필요가 있는 맥점에 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LG화학의 바닥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자, 계속해서 반도체 DRAM의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각에서는 그 사이클의 전성기가 현재 좀 1년 내지 2년 정도가 아니라 3년 내지 길게는 5년 이상
장기화될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다 거기에 의지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점까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좀 작은 업체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업체인데요. M&A를 하나 있죠. 작은 업체. 사발이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과 관련된 업체이거든요. 삼성전자의 미래체에 대한 포석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M&A라고 생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잠깐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종목이나 어떤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특히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6.4%, 그동안 뭐 많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 이 정도의 반등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현재 테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 또는 아마존과 같은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상당히 시장에 부담을 줬던 미국 국채 장기물 10년물짜리입니다. 금리가 1.4460%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지난달 말 2월 26일자 미국 날짜입니다. 그 날짜 기준 1.54% 정도 수준까지 갔던 미국 국채 금리 수준이 1.4460. 사실은 8베이스 포인트 정도 내려온 건데요.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제동이 걸리고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주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이죠. 경제가 좋으니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필요로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라서 금리를 많이 줘야 그래야 이제 그 채권 발행도 가능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니 그만큼 경기에 좋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도 자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심리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매월초 현재 발표하는 그 전달의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현재 60.8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경기 호황계나 나타나는 정도의 수치이거든요. 60.08입니다. 기준선이 50입니다. 기준선 50을 훨씬 초과하는 60.08. 한때 2년 전 정도 수준으로 현재 복귀됐다는 것이죠. 트럼프 집권 말기입니다. 그 한참 좋았죠. 그때 60점 그 정도 수준까지 현재 2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다는 건데 지난달도 좋게 나왔고 시장 월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급 관리자들의 현재 사업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고용, 소비, 특히 각계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는 대부분은 70% 이상인데 지금 S&P 500 기업의 약 80%가 현재 시장 예상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미국은 실적이나 제방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만큼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니 그게 나쁘게 해석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즉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테이퍼, 즉 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일정 수준 내에서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을 했다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가 단순하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소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수출 실적이 작년 2월 달 대비 9.5%인데 조업일수가 3일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평균 따져서 26.4%나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업종별로 봤을 때 반도체가 13.2% 계속해서 반도체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2개월 연속 40%대 증가되고 있다는 거, 현대차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석유화학 22.4%. 자, 우리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의 업황, 특히 수출과 관련된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고, 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가 그렇고, 또 LG화학이나 또는 하나솔루션이 몸담고 있는 석유화학 부분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 22.4%나 증가됐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크게는 안 내려왔습니다. 거의 보합권인데 1124원 정도입니다. 조금 시장이 더 안정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와야 되겠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낮게 시작했다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올라왔다는 건데, 자, 올라온 곳은 좋은 게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내려가는 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필요한데 아직 그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은 다소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간 신경 쓸 대목 정도는 된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1150원 이상 올라가면 그건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상투를 찍고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WTI 가격이 1.4% 내려왔는데 60.04달러.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또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 그 흐름에 관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및 석유화학 쪽이다 하는 것까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주변 증시입니다. 주변 증시가 현재 나스닥 선물이 약했고요. 일본 증시, 중국 증시가 좀 약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강 후약식으로 해서 현재 상승폭이 좀 깎였던 것이 그 영향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우 기술적이고 매우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일부 외국인 또는 기관들도 그에 대응하면서 샀다가 또 물량을 줄였다는 과정에서 장중 지수가 지수 상승폭이 깎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에 대해서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소 뭐 중국의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세적인 어떤 골격을 크게 흔드는 그런 정도의 악재는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뭐 알아만 두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요. 자, 지난 주말에 개인들이 무려 3조 7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바로 월 말 거쳐 월 초에 또 순매도로 돌변하는, 현재 일관성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많이 떨어지면 밑에서 받쳐서 사고, 많이 올라가면 일부 단기 매물이 나오고 하는 상황. 이럴 때는 탄력이 당장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긴 매수하는데 그 규모가 장중에 좀 들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죠. 빨간색 그래프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외국인들이 개장적 가파르게 매수하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매수 규모를 줄였습니다.
또 개인들은 그 반대로 매도를 많이 했다가 매도 규모를 좀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타협선이 나왔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맥이 좀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당기는 상황이 될 때에는 계속 매수 강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주변 증시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할 만한 것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1,600억 원이나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길게 보고 본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건 긍정적인데, 하지만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시스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0.2 플러스가 나왔어요. 아주 오래간만에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 베이시스는 0에 수렴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막판에 선물 주수가 약간 올라와서 약간 오버페이스한 게 좀 있습니다. 그 바람에 플러스로 보이는 착시 효과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확대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지수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3월물이 일단 마감이 되고요. 6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될 때 형성되는 베이시스를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플러스 1.0이 넘어가면 아주 정상적인 강세장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 했을 때는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아마 비차 위주로 거기다 플러스 차익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건데, 다음 주 목요일날 이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라도 플러스가 나왔다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정도까지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 LG화학 잠깐 보도록 하죠. LG화학 이왕이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G화학이 모처럼 만에 이런 식으로 맥점에 있는 상태죠. LG화학이 올라왔다는 건데, 이제 LG화학 자막이 아니네요. LG화학 자막을 제가 올려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많이 빠진 거 거의 3주에 걸쳐서 수직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 한때 100만 원을 찍고 말이죠. 그게 이중 상투입니다. 이중 상투를 찍고 이렇게 내려온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 상태에서 수직 하락하면서 90만 원대까지 깨지고 말았다는 건데, 그 배경은 SK이노베이션과 또 현재 국제소송 치열하게 벌린 것도 사실 그것이 큰 부담이 됐던 거고요.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승수를 하면서 해결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 내상을 좀 입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전기차 코나에 납품했던 LG화학의 팩토리에서 문제가 생겼죠. 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음급 탭 결함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결론이 안 나왔지만 미리 선제적 리콜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악재로 작용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지난 1월달 이후, 특히 2월달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1월달 초에 한때 900달러까지 갔던 테슬라의 주가가 2월 말경에는 670달러 정도 수준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죠. 고점 대비로 거의 26%, 거의 30% 가깝게 폭락을 했으니 LG화학의 주가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특히 2월달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사이 우리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험악한 분위기도 만들어졌었죠. 현재 LG화학은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가는 국내 현재 시가총액 제3위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제1위, 그리고 하이닉스 중국電자 빼고 그 3위 업체인 LG화학, 4위가 네이버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지수 조정을 받는 바람에 시총 3위에 있는 LG화학은 그와 관련된 지수 조정과 관련된 매물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뭐 시장에 반등 나오고 테슬라가 반등 나왔으니 당연한 반등이고요. 국제소송이나 또 화재 같은 그런 악재들은 사실은 그게 한시적인 악재이며 국지적인 악재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틀, 특히 화재와 관련돼서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 등이 수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정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진적 리콜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랬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현재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사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미중 기술 전쟁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또 뭡니까 그 2차 전지 다 포함돼서 중국의 기술 유출이 되지 않게끔 현재 그 관련 업체 내지 관련 국가 기술 동맹을 맺는다는 그런 관점이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중국산 CATL 2차 전지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소지가 높으니 그에 들어서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반사 이익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패권 경쟁지대 지금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뭐 현재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계 미래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은 폭발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연간 CAGR이 진짜 업계에서는 4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50% 내지 많게는 7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은 폭발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공급은 제한되니 그에 따른 쇼티지 공급 절대 부족 사태는 전기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도 당연히 나타나고 그 쇼티지 기간은 적어도 2년 정도는 간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전기차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전기차의 수요가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약간 뒤로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이오닉 5 새로 나오니까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그랬던 것처럼 그 미뤘던 소비가 한꺼번에 몰려들 소비가 높죠. 보복 소비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효과까지 나올 것이다 했을 때는 2차 전지의 현재 진행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인데 주가는 마침 빠져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차트가 LG화학의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어놓은 선, 상승 추세선이고요. 상승 추세선, 추세대의 상한선이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어 그은 선, 상승 추세대의 하한선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술적으로 들어갈 때 그 상승 추세대의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가 대부분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화살 표시했던 그 자리에서 계속 매수할 타임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좀 더 살 필요가 있다는 건데 좀 믹싱을 한다면 SKC와 같이 더불어서 현재 그 매수 타임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SKC 갖고 계시면 당연히 SKC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고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의외의 호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디램 슈퍼사이클, 이게, 원래는 디램 부분은 사이클링 그 산업으로서 그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한데 짧게는 1년 내지 2년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반복해서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내지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에서 이번에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금년부터 들어왔다고 한다면 주기상 그 호황기는 금년 거쳐 내년 정도까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견해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은 디렉 익스체인지, 대만의
반도체 조사 기관이죠. 조사 업체입니다. DXY 반도체 인덱스 지수입니다. 반도체 인덱스 지수가 37,348포인트라고 그래요. 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얼핏 봐서 이해가 안 가는데 비밀이 반도체 가격까지를 감안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디램만 따지면 이 수치까지 올라가려면 아주 멀었는데요. 어쨌든 반도체가 좋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IT가 허황이라는 거, 이것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추세적인 수요 증대, 확대,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고 조정은 단기적인 것인데 어쨌든 현재 지난 팬데믹을 거쳐서 어느 정도 재고 쌓았던 것들이 현재 소진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현재 재고 소진에 따른 수요가 는다는 뜻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다소간 인위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D램의 생산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그전처럼 적극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좀 라인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반도체 생산 마켓이요. 점유율에 대해서는 세팅된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공급자 간에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공급 카르텔, 담합이죠. 국제법상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 캐파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서로 인정하는 정도 수준으로 현재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반도체 가격이 좋아지게 될 전망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반도체 D램 라인 증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만도 할 텐데 그런 모습은 그 3사 어떤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제한된다 하는 거죠. 증가는 되지만 비트 그로스를 맞추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공급은 제한된다. 그래서 이 업계에는 공급에 상당히 비탄력적인 가격 구조를 갖게 됩니다. 진입장벽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급이 다소마 더 부족하기만 해도 뭐 차량용 반도체는 저리 나갑니다. D램 같은 경우는 몇 배, 일반적으로는 연말까지 40% 정도 반도체 DDR4 8기가비트짜리가 4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겠거니라고 예상하지만 그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배, 3배 올라갈 수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게인 2018 그때보다도 더 좋아질 소지가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어쨌든 이런 것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추세적이 구조적이어서 현재 1년 내지 2년 정도가 아닌 3년 내지 길게는 5년 제가 봤을 때는 반영구적으로 반도체 호황기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특히 공급 측면에서 그런 관점으로 이 부분은 계속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사바리. 자, 이름 좀 이상합니다. 사바리를 M&A 인수를 했다는 건데요. 앞에서 D랩은 실적 부분이고 이 스타트업 사바리는 성장성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바리라는 업체는 5G 이동통신 기반 아마도 4G나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통정보, 장애물이나 신호등, 체계 등등 이러한 정보를 그 차량에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FSD, F는 풀, S는 셀프,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자율 주행차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 그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2016년도에 인수한 현재 뭡니까 그 하만이라는 업체, 하만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돼서 하만을 인수를 했죠. 하만은 음향과 관련된 특히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실적 부분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편이죠. 최근 존재감도 거의 드러내지 못한 그런 업체인데요. 자, 인수한 지 벌써 이제 5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자, 그 사이 그들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까지 현재 글쎄요,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텔레매틱스, 그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되어 있죠. 차량과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있는데요. 엣지는 말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말단 컴퓨팅, 즉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체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즉슨 5G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5G는 또 삼성전자가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부분은 현재 외주를 주거나 또 외국 기술에 의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던 건데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만에서 ADAS 기술을 지금 현재 R&D 또는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부분에 관련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미래 성장성에 대해 미래차와 관련된 성장 그 개념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대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다가 자 이재용 부회장의 현재 그 뭡니까 사면 아마 빠르면 8월 15일 날 사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어의 몸에서 풀려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좀 관계 책임자가 언급했듯이 3년 내 차량용 반도체라고 추정이 되죠. 차량용 반도체라고 판단되는 글지에 뭐 현재 인피니언이나 또는 NXP 등 글지 세계 반도체 업체 하나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 물론 그 인수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상당한 난관이 있다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문화 정서 등등 많은 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표명이 됐기에 그와 관련된 액션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그를 통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래차와 관련돼서도 나름대로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현재 아까 얘기했던 사바리 같은 업체를 인수를 했고 또 A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지금 현재 R&D를 하고 또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종합적인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반도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합 반도체를 넘어 미래차까지 준비를 하는 전 세계 이러한 사업 구도를 갖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개도 없죠. 이런 점을 잘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